한 백만장자 여성이 동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겸손한 노인을 쫓아내라고 요구했지만 그녀는 그 노인이 실제로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경상북도 안동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 외곽에 참나무 농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농장의 주인은 70세의 김은택 할아버지로 그의 굳은 살 박인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평생을 땅과 함께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 할아버지는 매일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수십 년간 그의 삶과 생계의 터전이 되어온 들판에서 일할 준비를 했다. 어느 봄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대구로 가는 특별한 여행을 결심했다. 그의 손녀 지수가 곧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었고 그는 특별한 선물을 사고 싶었다. 가장 좋은 체크문의 셔츠와 덜 다른 신발을 신은 노농부는 오래된 트럭에 올라타 경북의 중심지로 향하는 2시간 여정을 시작했다. 한편 대구 도심에서는 45세에 성공한 사업가 박미란이 또 다른 하루의 비즈니스 정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설회사 중 하나인 대구개발의 소유주인 박미란은 날카로운 비즈니스 감각과 냉철한 결단력으로 유명했다. 운명은 두 사람이 대구 중앙로의 고급 부티크 한복의 멋에서 만나게 했다. 김 할아버지는 호화로운 한복과 액세서리 사이에서 약간 당황한 채 손녀가 좋아할 만한 것을 찾고 있었다. 박미란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정장을 찾으러 가게에 들어왔다. 부티크의 에어컨도 김 할아버지가 풍기는 시골과 가축 냄새를 완전히 가리지는 못했다. 고급스러운 환경과 비싼 향수 냄새에 익숙한 박미란은 불쾌한 듯 코를 찡그렸다. 저기요, 박미란이 점원 한 명에게 말했다. 목소리를 낮추려는 노력도 없이.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좀 걸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냄새 정말 견딜 수가 없네요. 근처에서 비단쇼를 살펴보고 있던 김 할아버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었다. 점원은 눈에 띄게 불편한 표정으로 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걱정 마세요, 아가씨. 김 할아버지가 위험 있게 말을 끊었다. 이제 가볼게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굳건한 발걸음으로 김 할아버지는 가게를 나섰고 뒤에는 불편한 침묵과 박미란의 만족스러운 눈길만이 남았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이 불행한 만남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김 할아버지는 빈손으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농장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일의 가치와 자신 같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사랑으로 가꾸어온 들판을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아들아, 땅은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존중과 헌신으로 일하는 자에게만 열매를 준다. 한편 박미라는 호화로운 삶과 사업을 계속하며 부티크에서 있었던 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 노농부는 그저 하루 중 작은 방해물일 뿐이었고 계약과 협상 사이에서 곧 잊혀졌다. 몇 달이 지나고 참나무 농장의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김 할아버지는 수년간 개발해온 혁신적인 관계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집중했다. 이 기술은 건조한 지역의 농업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을 약속했다. 갓 농업공학을 졸업한 손녀 지수는 할아버지를 돕고 그의 방대한 경험을 배우기 위해 농장으로 이사왔다. 한편 박미라는 경력의 정점에 있었다. 대구 개발은 안동 외곽에 고급 리조트 단지를 건설하는 입찰을 따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 경력 최대의 야심찬 계획이 될 것이었지만 작은 장애물이 있었다. 리조트 부지를 완성하기 위해 더 많은 토지가 필요했다. 그렇게 8월의 무더운 오후, 박미라는 참나무 농장으로 향하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녀의 자문단은 이 부동산이 프로젝트의 결정적이라고 알려주었고 그녀는 어떤 가격을 치르더라도 이를 획득하기로 결심했다. 농장 입구에 도착하자 박미라는 그곳의 아름다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푸른 들판이 시야가 닿는 곳까지 펼쳐져 있었고 공기는 비옥한 땅과 들꽃의 향기로 가득했다. 잠시 그녀는 어릴 적 조부모의 농장에서 보냈던 여름을 그리워했다. 김 할아버지는 채소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차 엔진 소리를 들었다. 고급스러운 차를 보고 이것이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모자를 벗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했다. 박미란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시골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를 보자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빠르게 이를 무시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이 농장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개발의 박미란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잠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를 부치크의 여자로 즉시 알아보았지만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저는 김은택입니다. 참나무 농장의 주인이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미라는 노인을 알아보지 못한 채 방문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리조트 프로젝트가 이 지역에 가져올 경제적 이익에 대해, 그리고 농장을 팔면 김 할아버지가 편안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참을성 있게 들었고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박미란이 말을 마치자 노인은 간단히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박 사장님, 이 땅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은 몇 세대에 걸쳐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박미란은 협상에서 늘 자기 뜻대로 되는데 익숙해 있었기에 막 고집을 부리려던 찰나 한 목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할아버지, 태호 오빠 보셨어요? 우리가 지수가 방문객을 보고 갑자기 말을 멈췄다. 아, 죄송해요. 손님이 오신 줄 몰랐네요. 박미란이 새로 온 사람을 보려고 돌아섰을 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수? 여기서 뭐하니? 엄마? 지수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너무나 무거워서 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김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너희 둘이 아는 사이니? 지수가 놀라움에서 회복되며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그녀는 태호 오빠의 어머니예요. 마치 운명이 상황의 복잡성을 더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25세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청년이 들판으로 가는 길에서 나타났다. 지수야, 미안해 늦어서. 대구에서 오는 길에 교통이. 태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말을 멈췄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평소에는 말솜씨가 좋고 자신감 넘치던 박미라는 오랜만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 그녀가 땅을 사려고 했던 노인의 손녀와 사귀고 있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노인이 아니라 몇 달 전 대구의 부티크에서 그녀가 모욕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김 할아버지는 모두의 얼굴에 드리운 혼란과 긴장을 관찰하며 상황을 통제하기로 결심했다. 오직 세월만이 줄 수 있는 지혜로 그는 모두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우리 모두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구나. 그가 차분히 말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빈속에서는 해결되지 않지. 지수야, 커피 좀 끓이고 어제 구운 약과 좀 가져오겠니? 모두가 집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시원한 바람이 참나무 농장의 들판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자연 자체가 앞으로 펼쳐질 계시를 위해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무대를 준비하려는 듯했다. 김 할아버지의 집 내부는 그 주인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소박하고 아늑하며 역사로 가득했다. 벽에는 지난 세대들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오래된 농기구들이 수십 년간의 노동을 증언하듯 걸려 있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나무와 흙 냄새와 어우러졌다. 박미라는 불편한 듯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채 방 안을 훑었다. 태호와 지수는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서로를 지지하듯 손을 맞잡았다. 김 할아버지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의자, 수년간의 사용으로 그의 체형에 맞춰진 듯한 낡은 가죽 의자에 자리 잡았다. 자, 모두가 커피를 받아든 후 김 할아버지가 시작했다.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구나. 박미라는 평소의 태도를 되찾으며 주도권을 잡기로 했다. 김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의도적으로 노인이 받아 마땅한 할아버지라는 존칭을 피하며 이 상황이 예상치 못했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입니다. 당신의 땅에 대한 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고 매우 관대한 제안임을 확신합니다. 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정말이에요. 여기 지수네 농장을 사려고 오신 거예요? 이건 지수의 농장이 아니라 그녀의 할아버지의 농장이야. 박미란이 차갑게 정정했다. 그리고 그래, 이건 모두에게 이익이 될 비즈니스 기회야.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요. 어떻게 제 할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집을 잃는 게 그분에게 이익이 되죠? 아니면 제가 자라난 곳, 우리 가족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돌아온 이곳을 잃는 게 저에게 어떻게 이익이 될까요? 김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진정을 요청했다. 박 사장님, 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곳은 제 인생이고 역사이며 미래입니다. 박미란이 막 반박하려는 순간 그녀는 김 할아버지의 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를 갑자기 노출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인식의 빛이었다.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가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사장님. 몇 달 전 대구의 한 상점에서요. 당신은 글쎄, 그리 즐거운 만남은 아니었죠. 태호와 지수가 혼란스러운 듯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이 물어볼 틈도 없이 박미란이 갑자기 일어섰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여기 과거를 들춰내거나 가족 문제를 논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러 왔어요. 그 상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태호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 할아버지는 박미란의 얼굴에 드리운 불편한 기색을 보고 개입하기로 했다. 중요하지 않아, 얘야.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지. 하지만 박미란은 상황의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며 방역하기로 했다. 미래라고요? 이 구식 농장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이런 곳들은 뒤처질 뿐이에요. 제 프로젝트는 발전과 일자리, 관광을 가져올 거예요. 그게 당신들이 이 지역에 바라는 게 아닌가요?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섰다. 발전이요? 비옥한 땅을 파괴해서 고급 호텔을 짓는 게 발전이라고 부르시나요? 이 농장은 구식이 아니에요, 박 사장님. 제 할아버지는 건조한 지역의 농업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관계 기술을 개발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발전이죠. 김 할아버지는 손녀의 말에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미소는 곧 기침 발작으로 사라졌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노인이 숨을 되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마침내 기침이 멎자 김 할아버지는 체념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또 다른 고백을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몇 달 전 의사들이 내게 말기폐암 진단을 내렸단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주더구나. 이 선언 후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가 꼭 안았다. 태호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박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는 가면이 되어 있었다. 왜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 지수가 흐느꼈다. 김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단다, 내 아가. 게다가 여기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잖니. 박미라는 충격에서 벗어나며 기회를 포착했다. 김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다면 더더욱 제 제안을 고려해 보셔야 해요. 마지막 몇 달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태호가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박 사장님, 당신의 걱정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편안함은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들판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들을 세상의 어떤 부하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박미라는 오랜만에 할 말을 잃었다. 죽음 앞에서 노인이 보여주는 품위와 평온함이 그녀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 상태로 계속 일하시면 안 돼요. 쉬셔야 하고 건강 관리를 하셔야 해요. 반대로 내 아가, 김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일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란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내 광해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해. 이건 내게, 이 땅에, 그리고 가뭄과 싸우는 모든 농부들에게 남길 내 유산이란다. 태호는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김 할아버지, 그 관계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노인의 얼굴이 질문에 밝아졌다. 새로운 활기를 얻은 듯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한국 농법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물 소비를 60%나 줄일 수 있는 것이었다. 김 할아버지가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박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업가적 마인드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가능성들을 보기 시작했다. 흥미롭네요. 노인이 설명을 마치자 박미란이 말했다. 하지만 이걸 당신의 농장 너머로 확장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시스템은 전국에, 아니 국제적으로 농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은 해봤지요. 하지만 대규모로 구현하려면 나에게 없는 자원이 필요할 거예요. 게다가 나에게 남은 시간으로는 아마도 박미란이 스스로도 놀라며 끼어들었다. 우리가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방 안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종류의 합의인데요, 엄마? 태호가 호기심과 조심성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박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리조트 단지를 위해 땅을 사는 대신 김 선생님의 관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자원과 인맥, 김 선생님의 혁신과 지수 씨의 농업 지식을 결합하면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안은 방 안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지수와 태호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고 김 할아버지는 박미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어떤 속임수의 징후라도 찾으려는 듯이.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박 사장님? 노인이 물었다. 박미란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대답의 솔직함에 스스로도 놀라며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리조트와는 달리 이것은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 할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평생을 바쳐온 들판을 바라보다가 다시 방 안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감정과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박 사장님,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논의할 게 많은 것 같군요. 참나무 농장의 들판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적대감과 불신으로 시작된 대화는 새롭고 유망한 무언가의 시작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 방에 있던 누구도 이 예기치 않은 동맹이 어떻게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의 수많은 농부들의 삶을 바꾸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김 할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그 충격적인 만남 이후 며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데 익숙한 박미라는 농장에 더 느리지만 똑같이 강렬한 리듬에 자신을 맡기는 것에 놀랐다. 매일 아침 해가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김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대에 누워있기를 거부했다. 일이 최고의 약이지. 그는 피곤하지만 결연한 미소를 지으며 자주 말했다. 지수는 할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새 프로젝트에 대한 흥분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김 할아버지의 전통적인 지식과 박미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이에 가교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농업공학 학위는 노인의 직관적인 기술을 박미란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전망으로 번역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 한편 태어는 자신도 몰랐던 열정을 발견했다. 도시에서 자라고 어머니의 기업 세계를 따르도록 교육받았지만 그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는 김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노인이 열심히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지혜의 조각을 흡수했다. 세상을 이익과 손실의 관점에서 보는 데 익숙했던 박미라는 자신의 많은 뿌리 깊은 신념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김 할아버지의 헌신, 젊은이들의 열정 그리고 사람들과 땅 사이의 뚜렷한 연결은 그녀 안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시골에서의 어린 시절 기억들을 일깨우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창고를 개조한 임시 사무실에서 관계 시스템의 설계도를 검토하던 중 박미라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김 할아버지, 그녀가 물었다. 최근 며칠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존경의 호칭을 사용하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생각해내셨어요? 정말 글쎄요, 천재적이에요. 노인은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창조자의 자부심으로 빛났다.
그건 오랜 시간에 걸친 과정이었소, 박 사장님. 내가 젊었을 때 아버지와 다른 농부들이 해마다 가뭄과 싸우는 걸 보면서 시작됐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힘겹게 일어나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으로 다가갔다. 사진 속에서 젊은 김은택이 심각한 표정의 나이든 남성들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이분들은 안동 하회마을의 원로들이시지. 그가 설명했다. 나는 그분들과 몇 달을 보내며 전통적인 물 보존 기술을 배웠어. 그리고 나서 신라와 고려 시대의 관계 시스템도 연구했지. 각 문화마다 그들만의 지혜가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현대 기술과 결합하면 정말 혁명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깨달았어. 박미라는 주에 깊게 들었고 노인의 지식과 비전의 깊이에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김 할아버지가 계속했다. 자연이 자체적으로 균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요. 우리의 일은 자연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조화롭게 일하는 거지. 이 말은 박미란의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성공을 단순히 재정적 이익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지수와 태연은 훌륭한 팀을 이루었다. 지수의 실무 경험은 비즈니스와 기술에 대한 태어의 능력을 완벽하게 보완했다. 그들은 함께 농부들이 휴대전화로 관계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중 태어는 멈춰 서서 지수를 애정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있잖아? 난 시골 소녀를 사랑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수는 장난스럽게 그의 팔을 툭 쳤다. 나도 도시 남자가 이걸 이해할 줄은 몰랐어. 우리 둘 다 놀란 것 같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더 이상의 말 없이도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깊이의 이해에 도달했음을 알았다. 주가 지나면서 프로젝트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관계 시스템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농장의 한 구역에 설치되었고 결과는 놀라웠다. 식물들은 더 강하고 건강하게 자랐고 물 사용량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박미라는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인맥을 활용해 여러 잠재적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그녀는 농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김 할아버지와 지수, 태어가 시스템을 설명하고 예비 결과를 보여줄 예정이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참나무 농장은 활기로 가득 찼다.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 농장 일꾼들과 섞여 있는 모습은 놀랍지만 희망찬 대조를 이루었다. 김 할아버지는 가장 좋은 셔츠와 새 모자를 쓰고 투자자들 앞에 섰다. 병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말을 시작할 때 힘차고 또렷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말했다.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단순한 관계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기리면서 동시에 미래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땅을 계속 경작하며 우리나라와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김 할아버지가 말하는 동안 박미라는 감정의 물결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투자자들의 눈에서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범위를 이해했을 때 자신이 느꼈던 것과 같은 경외와 존경을 보았다.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다. 투자자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전체 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과 지식에 감명받았다. 그 날이 끝날 무렵 그들은 가장 낙관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자금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그날 밤 해가 참나무 농장의 들판 위로 지는 동안 팀은 집 현관에 모여 축하했다. 박미라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주위를 둘러보며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이 변했는지 깨달았다. 김 할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감정이 가득했다.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 때문만이 아니라 글쎄요, 제 눈을 열어주셔서요. 노인은 그녀를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박 사장님.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해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지요. 현관 계단에 함께 앉아있던 지수와 태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그 순간 태호는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일어나 모두를 놀라게 하며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자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수야.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지난 몇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시간이었어. 난 내가 몰랐던 열정을 발견했고 네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더 깊이 사랑에 빠졌어. 나와 결혼해 줄래?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태호를 바라보고 할아버지와 박미란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그녀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보았다. 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내 결혼하고 싶어요. 태호가 지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동안 박수와 축하의 함성이 참나무 농장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김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녀를 껴안고 이어서 태호를 껴안았다. 박미라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들을 느꼈다. 아들에 대한 기쁨, 시어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감이 들었다.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김 할아버지가 박미란에게 다가왔다. 우리 가족들이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것 같군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박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것 같네요. 몇 달 전에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인생은 이어져야 할 길들을 묘하게 연결시키지요. 노인이 대답했다. 이제 우리 가족들과 이 프로젝트를 위한 흥미진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밤이 깊어가고 별들이 참나무 농장의 들판 위에서 반짝이는 동안 모두는 큰일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전역에 그리고 그 너머의 농부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어지는 몇 달은 참나무 농장에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다. 관계 시스템 프로젝트는 큰 걸음을 내딛었고 가장 낙관적인 예상마저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인근 농장들에서 시범 운영이 확대되었고 유망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었다. 박미라는 자신의 모든 비즈니스 경험을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그녀는 공급업체들과 계약을 협상하고 유통 채널을 확보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성장함에 따라 도전 과제들도 늘어났다. 김 할아버지의 건강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졌다. 10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시작될 무렵 김 할아버지는 들판에서 쓰러졌다. 지수가 옥수수 밭 사이에서 의식을 잃은 할아버지를 발견했고 태호의 도움을 받아 그를 급히 대구의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암이 예상보다 더 많이 퍼져 있었다. 의사들은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소식을 전했다. 김 할아버지에게는 기껏해야 한두 달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 소식은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수는 상심한 채 병원에서 할아버지의 침대 곁을 지켰다. 태호는 약혼녀를 지원하는 것과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는 것 사이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박미라는 자신도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어느 오후 지수가 집에서 쉬는 동안 박미라는 김 할아버지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병원 침대에 앉아 대구를 둘러싼 언덕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했다. 김 할아버지,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노인은 지친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며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박 사장님, 이제 당신과 함께 있으니 더 좋아졌어요. 이 병원들은 참 외로운 곳이 될 수 있지요. 박미라는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병과 죽음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시작했다. 시범 운영 결과가 매우 유망해요.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요. 알고 있나요, 박 사장님? 내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멀리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농장과 어쩌면 몇몇 이웃들을 위한 작은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재는 그 이상이에요. 박미란이 대답했다. 수천 명의 농부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김 할아버지가 말했고 이는 박미란을 놀라게 했다. 당신의 비즈니스 비전과 자원이 없었다면 이건 결코 참나무 농장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박미라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당신의 농장에 왔을 때 저는 그저 관광 프로젝트를 위해 땅을 사려고 했을 뿐이에요. 결코 상상하지 못했죠. 인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상한 방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김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을 끊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실패가 우리를 가장 큰 성공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박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구의 부티크에서 있었던 그날을 회상했다. 김 할아버지, 저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날 가게에서 당신을 대했던 방식에 대해서요. 제가 잔인하고 오만했어요. 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소나기에 남아있는 힘으로 그녀를 놀라게 했다. 용서할 것이 없어요, 박 사장님.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배우고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기로 선택하느냐죠. 그 순간 박미라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 억눌러 왔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실 수 있나요? 그녀가 흐느끼며 물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평생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생각하면. 김 할아버지는 그녀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난 원한이 영혼을 독살할 뿐이라는 것을 알 만큼 오래 살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당신의 변화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박 사장님. 당신이 어떻게 마음을 열었는지, 이 프로젝트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였어요. 박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자신이 취약해졌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해방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김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이 늙은 농부에게 떠나기 전에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볼 기회를 주셔서요. 그들은 나머지 오후를 이야기하며 보냈다. 비즈니스나 프로젝트가 아닌 인생에 대해 배운 교훈들에 대해 희망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미란이 마침내 떠날 때 그녀는 어깨에서 엄청난 무게가 들어올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한편 농장에서 지수와 태어는 자신들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의 부재는 참나무 농장의 구석구석에서 느껴졌고 임박한 상실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압도적이었다. 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어느 날 밤 지수는 태어의 팔에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흐느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곳의 중심이셨어요. 그분 없이 어떻게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태어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고 자신의 눈물도 떨어질 것 같음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할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유산을 이어갈 도구를 주셨어. 지수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빛나고 있었다. 내가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모두를 실망시키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태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넌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야, 지수야.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나와 어머니, 우리가 함께 만든 모든 팀이 있어. 우리는 함께 김 할아버지의 비전을 실현할 거야. 그 순간 경북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지수와 태호는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것은 단지 그들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프로젝트와 김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다. 이어지는 날들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는 것과 병원에 있는 김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 사이에 섬세한 균형이었다. 노인은 육체적으로는 약해졌지만 그의 불굴의 정신은 여전히 강했다. 매번 방문은 수업이 되었다. 그것이 농업에 관한 것이든 인생에 관한 것이든 혹은 존엄성과 평화로 죽음을 마주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든 말이다. 어느 오후 지수와 태호가 프로젝트의 최근 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김 할아버지가 예기치 않은 요청으로 그들을 인터럽션했다. 너희 둘이 여기서 결혼했으면 좋겠구나. 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결심한 듯한 어조였다. 내가 떠나기 전에 농장에서 말이다. 지수와 태호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할아버지, 지수가 말을 시작했다. 결혼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쉬셔야 하고 기력을 회복하셔야.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 아가, 우리 둘 다 나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잖니. 나는 큰 의식이 필요하지 않아. 단지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야. 우리 땅에서 꽃핀 사랑이 결실을 맺는 걸 보고 싶구나. 태호는 지수의 손을 잡고 김 할아버지의 손도 잡았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나무 농장에서 간단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의식으로 결혼하겠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를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박한 결혼식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놀랐던 박미란도 준비에 전력을 다했고 그녀의 열정은 그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농장 일꾼들, 이웃들, 심지어 프로젝트 투자자들까지 도움을 자처했다. 며칠 만에 참나무 농장은 변모했다. 김 할아버지가 쓰러졌던 들판에 간단하지만 아름다운 제단이 세워졌다. 그것은 재생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지역의 들꽃들이 농장의 구석구석을 장식했고 갓 구운 빵과 전통 요리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결혼식 날 아침 맑고 상쾌한 날씨가 밝았다. 김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조심스럽게 이송되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다리 위에 손으로 짠 담요를 덮고 빛나는 눈으로 그의 사랑하는 농장이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수는 전통적인 한복 위에 현대적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을 잡고 제단을 향해 걸어갔다. 태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긴장과 절대적인 행복이 뒤섞여 있었다. 김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박미라는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의 눈에서 사랑과 결단을 보았고 그것이 그녀를 자부심으로 가득 차게 했다. 마을의 원로가 지수와 태호를 부부로 선언했을 때 참나무 농장의 들판 위로 박수와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김 할아버지는 주름진 볼 위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심장이 행복으로 터질 것 같다고 느꼈다. 이어진 축하 행사는 프로젝트처럼 전통과 현대의 독특한 조화였다. 전통 춤과 현대 음악, 집에서 만든 음식과 세련된 칵테일이 있었다. 지역 농부들이 도시에서 온 임원들과 함께 건배를 했고 한국 농업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다.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김 할아버지는 지수, 태호, 박미란을 자신의 곁으로 불렀다. 내 사랑하는 이들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너희들은 내 가장 큰 꿈 중 하나를 이루어 주었다. 내 손녀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것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이 프로젝트가 꽃피는 것을 보는 것,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그는 지수와 태호의 손을 잡고 박미란의 손과 함께 모았다. 함께 너희들이 이 유산을 이어갈 거야. 단지 광해 시스템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사랑, 전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의 유산을. 박미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모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할아버지.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존중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해가 참나무 농장의 들판 위로 지며 장면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모두는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은 단지 지수와 태호의 결합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참나무 농장 이야기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사랑, 혁신, 그리고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이야기였다. 결혼식 이후 몇 달은 감정과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광해 시스템 프로젝트는 거대한 걸음을 내디뎠고 가장 낙관적인 예상마저 뛰어넘었다. 경상북도 전역의 농장들이 이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더 풍성한 수확, 물 소비 감소, 그리고 농부들 사이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김 할아버지는 육체적으로는 점점 약해졌지만 여전히 지혜와 동기부여에 고갈되지 않는 원천이었다. 그는 마지막 날들을 보내기 위해 고집했던 참나무 농장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팀에게 조언을 하고 그의 비전을 공유했다. 봄의 어느 오후 참나무 농장의 들판이 들꽃으로 뒤덮였을 때 김 할아버지는 지수, 태호, 박미란을 그의 방으로 불렀다. 내 사랑하는 이들아. 그가 약하지만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구나. 하지만 난 슬프지 않아. 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았고 참나무 농장과 우리 프로젝트를 가장 좋은 손에 맡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배울 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 김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내 아가, 네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네 마음속에 있단다. 넌 이제 우리 땅의 수호자야. 태호야, 그가 손자를 향해 말했다. 그녀를 돌보고 우리의 유산을 지켜다오. 난 네가 이 프로젝트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이끌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비전을 존중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 할아버지는 박미란을 바라보았다. 박미란 씨, 이 늙은 농부를 믿어준 당신에게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구려. 당신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자원과 지식을 가져왔소. 박미란은 모두를 놀라게 하며 자신도 놀라며 몸을 숙여 노인을 껴안았다. 아니에요, 김 할아버지.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당신은 저에게 돈 이상의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땅과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해주셨죠. 다음 며칠 동안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지역 농부들, 프로젝트 투자자들, 심지어 정부 관리들까지 김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혁명적인 비전에 대해 감사를 표하러 왔다. 그 대화로부터 일주일 후 고요한 일요일 아침, 김은택 할아버지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김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그의 삶과 유산을 기리는 축제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참나무 농장에 모였다. 화환 대신 참석자들은 농장에 심을 씨앗과 작은 나무들을 가져왔다. 이는 김 할아버지가 심는 데 도움을 준 미래의 살아있는 상징이었다. 지수는 태호의 곁에 서서 세상이 알던 혁신적인 비전가로서뿐만 아니라 그녀를 키워준 사랑 많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감동적인 추모사를 전했다. 할아버지는 항상 땅은 판단하지 않는다. 단지 존중과 헌신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준다고 하셨어요. 지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오늘 우리가 그를 떠나보내며 우리는 그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할아버지가 개발하신 관계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과 그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박미라는 군중 속에 서서 슬픔과 깊은 감사의 혼합된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김 할아버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 몇 달 동안 노인은 세상과 자신에 대한 그녀의 시각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장례식 이후 참나무 농장에서의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광해 시스템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고 곧 팀은 자신들의 슬픔을 김 할아버지의 비전을 실현하려는 결의로 승화시키며 일에 몰두했다. 지수는 프로젝트의 농업적 측면에서 리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자신의 공학 지식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더욱 개선했다. 태호는 사업 확장을 담당했으며 한국 전역의 더 많은 농장 및 협동조합과 계약을 협상했다. 한편 박미라는 자신도 놀랄 만큼 지역사회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지역 농부들을 위한 워크숍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관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재무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김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1년, 참나무 농장은 완전히 변모해 있었다. 한때 소박한 가족 농장이었던 곳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농업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다. 한국 전역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서도 농부들이 혁명적인 관계 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농장의 새로운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감독하던 중 지수는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몸이 좋지 않았지만 스트레스와 과로 탓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근처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던 태호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눈치챘다. 괜찮아 여보? 그가 걱정스럽게 다가오며 물었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태호야, 내가 임신한 것 같아. 지수의 임신 소식은 참나무 농장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모두에게 기쁨의 물결을 가져왔다. 박미라는 할머니가 된다는 전망에 들떠 아기를 맞이할 모든 준비를 시작했다. 여자아이라면 은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느 저녁 지수와 태호, 박미란이 농장 본체의 현관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지수가 말했다. 할아버지를 기리는 의미로요. 태호는 미소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완벽해. 그럼 남자아이라면 은택이는 어때? 박미라는 그들을 지켜보며 한때는 약점으로 여겼을 법한 따뜻함을 가슴속에서 느꼈다. 김 할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들 이 프로젝트, 우리가 이뤄낸 모든 것을. 지수의 임신이 진행되는 동안 관계 시스템 프로젝트는 계속 확장되었다.
한국 정부는 그 결과에 감명받아 국내 건조 지역에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국제 대표단들이 정기적으로 참나무 농장을 방문하여 시스템과 그 영향을 연구했다. 어느 날 오후 이제 배가 불러온 지수가 현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태호가 흥분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이것 좀 봐. 그가 손에 든 종이를 흔들며 말했다. 유엔에서 우리가 뉴욕에서 열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컨퍼런스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하길 원해. 지수는 미소 지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슬픔도 느꼈다. 대단하네요, 여보. 할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이걸 보실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근처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던 박미란이 다가왔다. 할아버지는 여기 계셔, 지수야. 그분이 개발한 시스템 덕분에 자라는 모든 식물에, 삶이 나아진 모든 농부에게, 네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기에게, 그분의 유산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살아있어. 몇 달이 지나고 마침내 출산의 날이 왔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지수는 아름다운 여자아이를 낳았다. 태호가 옆에 있고 박미란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는 가운데 아기를 팔해하는 지수는 즉시 그들이 선택한 이름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은수가 그녀가 속삭이며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이후 몇 년 동안 참나무 농장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계속 번창했다. 관계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들에 도입되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백만 농부들의 삶을 개선했다. 지수와 태호는 두 아이를 더 낳았다. 계획대로 은택이라 이름 지은 아들과 할머니를 기려 미란이라 이름 지은 또 다른 딸이었다. 이제 60대가 된 박미란은 한때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참나무 농장의 들판 사이에서 손주들과 놀며 시간을 보내고 농장을 찾아오는 새로운 세대의 농부들과 혁신가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다. 어느 날 오후 이제 5살이 된 은숙이가 옥수수밭 사이에서 뛰노는 것을 지켜보던 박미란은 익숙한 존재를 느꼈다. 그녀는 거의 김 할아버지가 그곳에 서서 그의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 말씀이 맞았어요, 김 할아버지. 박미란이 바람에 대고 중얼거렸다. 땅은 판단하지 않아요. 단지 존중과 헌신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줄 뿐이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거둔 열매들을. 해가 참나무 농장의 들판 위로 지며 모든 것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박미란은 깊은 평화를 느꼈다. 김 할아버지의 유산은 살아있었다. 그것은 들판과 혁신적인 관계 시스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감동을 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경상북도의 작은 구석에서 한 소박한 농장은 희망과 진보의 등대가 되었다. 땅에 대한 사랑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한 사람의 결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은숙이의 탄생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참나무 농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농업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해 있었다. 한때 소박한 가족 농장이었던 곳은 이제 시험 재배지, 연구소, 그리고 전 세계 농부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갖춘 복합 단지가 되었다. 이제 40세가 된 지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분야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사업가적 비전을 가진 태호는 김 할아버지의 관계 시스템을 50개 이상의 국가로 확장시켜 수백만 농부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들의 세 자녀인 은숙, 은택, 미라는 혁신과 땅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 찬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70세가 된 박미라는 김 할아버지의 유산이 그녀의 가장 큰 꿈을 넘어 어떻게 꽃피웠는지를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프로젝트의 일상적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참나무 농장의 모든 이에게 귀중한 멘토이자 안내자 역할을 했다. 봄날 아침, 박미란이 현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그녀는 이제 15세가 된 은숙이가 들판 사이를 생각에 잠겨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은숙이가 농장의 이름을 딴 오래된 참나무 앞에서 멈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곳은 수년 전 김 할아버지의 유골이 뿌려진 장소였다. 호기심이 생긴 박미라는 손녀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여기서 뭐하니 우리 아가?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은숙은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린 것 같아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광해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셨는지에 대해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기억나세요?
박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향수 어린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유산의 일부란다. 은숙이 계속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시스템은 농업에서 물을 사용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꿨죠. 하지만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해요. 저는 토양의 탄소 포집에 대해 연구해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관계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미라는 손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것을 주에 깊게 들었다. 그것은 물 사용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토양의 탄소 포집 능력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이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와 싸우면서 동시에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구나. 은수가 박미란이 말했다. 그녀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넌 정말 증조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늘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하시곤 했지. 은숙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엄마와 아빠가 이걸 연구해 볼 수 있게 해주실까요? 제가 아직 어리다는 건 알지만 물론이지. 박미란이 끼어들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말하러 가자꾸나. 그날 오후 은숙은 지수와 태호 그리고 참나무 농장의 연구팀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들판의 정영을 내다볼 수 있는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지수와 태호는 큰딸이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것을 놀라움과 함께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열정, 아이디어의 명확성은 그들에게 불가피하게 김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은숙이 발표를 마쳤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수가 일어나 딸을 껴안았다.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우리 딸.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태호도 똑같이 감동받은 듯 말을 이었다. 환상적인 아이디어야, 은수가. 그리고 내 말이 맞아. 이건 우리 프로젝트의 다음 논리적 단계야. 그 후 몇 달 동안 참나무 농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은숙은 부모와 연구팀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아이디어 개발에 몰두했다. 젊은 소녀는 증조 할아버지의 혁신적인 비전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결단력과 아버지의 사업 감각도 물려받았음을 증명했다. 박미라는 이 모든 것을 자부심과 경기로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지켜보았다. 어느 날 오후 은숙이 실험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수년 전 관광 프로젝트를 위해 참나무 농장의 땅을 사려고 왔던 그날을 떠올렸다. 인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상한 방식을 가지고 있지. 그녀는 한때 김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은숙의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이면서 참나무 농장은 더 많은 국제적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과학자들, 환경운동가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구적인 작업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어느 날 박미라는 그녀를 형언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가득 채운 소식을 받았다. 은숙의 혁신을 포함한 참나무 농장의 프로젝트가 전 세계 식량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된 것이다. 오슬로에서 열린 시상식은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감동의 순간이었다. 지수와 태어는 은숙과 함께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첫 줄에 앉아있던 박미라는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수상 소감에서 지수는 할아버지의 유산과 경상북도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난 단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성장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이 상은 지수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술을 도입한 모든 농부들, 그 개발에 기여한 모든 과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할아버지, 김은택 할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비전과 땅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를 놀라게 하며 지수는 은숙을 단상으로 불렀다. 나이에 비해 놀라운 성숙함을 보이는 소녀는 농업의 미래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참나무 농장에서 하는 일은, 은숙이 말했다, 단순히 기술이나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도 굶주리지 않는 미래, 우리 지구가 건강한 미래, 혁신과 전통이 손을 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은숙이 말하는 동안 박미라는 마치 시간이 접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손녀에게서 김 할아버지의 정신 지수의 열정, 타여의 비전, 그리고 온전히 은숙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보았다. 마치 참나무 농장의 모든 세대가 이 젊은 소녀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들의 유산을 더욱 밝은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 같았다. 시상식 후 가족들은 참나무 농장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영웅들처럼 맞이해졌다. 농장은 축하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히 상을 받은 것에 대한 축하가 아니라 그 상이 대표하는 모든 것에 대한 축하였다. 겸손한 농부와 그의 땅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된 꿈의 실현, 비전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었다. 이어지는 몇 년 동안 참나무 농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했다. 탄소 포집과 효율적인 관계를 결합한 은숙의 시스템은 전 세계 농장들에 도입되어 기아와 기후 변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50대에 접어든 지수와 태어는 점차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기 시작했다. 은숙은 연구개발 책임자가 되었고 그녀의 동생 은택은 프로젝트의 국제적 확장을 맡았다. 막내인 미라는 커뮤니케이션에 특별한 재능을 보여 참나무 농장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대변인이 되었다. 이제 80대에 접어든 박미라는 이 모든 것을 경이로움과 만족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지켜보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흔들의자에 앉아 참나무 농장의 들판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는 익숙한 존재를 느꼈다. 할머니 옆에 앉아도 될까요? 이제 25세의 젊은 여성이 된 은숙이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 아가, 박미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해질 역해 평화로움을 만끽했다. 할머니, 마침내 은숙이 말을 꺼냈다. 오랫동안 할머니께 묻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예전에는 어땠나요?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할머니가 그저 도시의 사업가였을 때 말이에요. 박미라는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기억들이 흘러나오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오, 은숙아. 그때의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단다. 나는 성공과 돈을 버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잊고 있었지. 그녀는 손녀에게 대구의 부티크에서 있었던 그날에 대해 김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광 프로젝트를 위해 땅을 사려고 참나무 농장에 왔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알겠으니, 박미란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향수로 부드러워졌다. 너의 증조 할아버지는 내 인생의 전체보다 몇 달 만에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 그분은 나에게 물건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땅과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셨지. 은숙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가족 이야기의 이 부분에 매료되어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이룬 것은 박미란이 계속했다. 기술 혁신이나 사업적 성공을 훨씬 뛰어넘는 거란다. 우리는 땅에 대한 사랑, 전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의 유산을 만들어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이들이 장애물만을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본 한 노농부에서 시작되었지. 은숙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감동으로 빛났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를 저와 나눠주시고 참나무 농장을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려요. 박미라는 미소 지으며 손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아니란다, 우리 아가. 오히려 내가 너와 네 남매들에게 감사해야 해. 이 유산을 미래로 이어가 주어서 너희들을 보는 것, 참나무 농장이 변모한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느끼게 해주는구나.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하늘을 황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박미라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김 할아버지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멀리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참나무 농장은 이제 단순한 농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한 사람의 땅에 대한 사랑과 혁신, 그리고 헌신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박미라는 눈을 감고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게 했다. 그녀는 거의 김 할아버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자랑스러운 미소, 그의 불굴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모든 식물에 현명하게 사용되는 모든 물방울에
그의 비전으로 인해 변화된 모든 삶에 깃들어 있음을 느꼈다. 우리가 해냈어요, 김할아버지. 그녀가 바람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가 해냈어요. 은숙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박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참 잘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기후변화, 식량 안보, 물 부족. 우리는 계속해서 혁신하고 발전해야 해요. 그래, 박미란이 동의했다. 그리고 난 네가 그 도전을 이끌어갈 거라고 확신해. 너와 네 남매들,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들이.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해가 완전히 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들판 위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할머니, 은숙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참나무 농장을 더 확장하고 싶어요. 우리의 기술과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전 세계의 농부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들이 여기 와서 배우고 그들의 지역으로 돌아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말이에요. 박미란의 눈이 빛났다. 그거 정말 멋진 아이디어구나, 은수가. 네, 증조 할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숙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물론이지. 박미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할아버지의 꿈은 단순히 이 농장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었어. 그분의 진정한 꿈은 모든 사람이 충분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지. 그리고 네 아이디어는 그 꿈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야. 은숙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알겠어요, 할머니. 내일 아침 부모님과 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그러렴. 박미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난 내 부모님도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해. 그들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농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부모님과 팀에게 그녀의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예상대로 모두가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지수와 태연은 딸의 비전과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즉시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몇 달 후 참나무 농장 국제농업교육센터의 기공식이 열렸다. 전 세계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 정부 관리들, 그리고 언론이 모여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다. 기공식 연설에서 은숙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김은택님의 꿈, 부모님의 꿈,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농부들의 꿈을요. 이 센터는 지식과 혁신, 그리고 희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은숙이 첫 삽을 뜨는 순간 박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녀는 김 할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고 확신했다. 보셨나요, 김 할아버지? 그녀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의 작은 꿈이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자랄 거예요. 참나무 농장의 들판 위로 해가 높이 떠올랐다. 새로운 날,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다. 김은택 할아버지의 유산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창할 것이다. 그의 지혜, 그의 혁신 정신, 그리고 땅에 대한 그의 사랑은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경상북도의 작은 농장에서 시작된 꿈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 참나무 농장은 단순한 농장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등대가 되었다. 김은택 할아버지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 숨쉬며 계속해서 세상을 더 푸르고 풍요롭게 만들어갈 것이다.